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러면 매물만 사라진다. 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팔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으려 했는데 거래가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이 뉴스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집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팔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을 가진 분들, 앞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 모두에게 이어지는 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부터 매년 유예돼 왔던 양도세 중과가 3년 만에 부활할 전망입니다. 먼저 구조를 보겠습니다. 중과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입니다. 여기에 추가세율이 붙으니 실질세율은 최대 7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 보유했어도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더 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양도차익이 20억 원 났습니다. 현재는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약 7억 1,80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달라집니다. 2주택자는 13억 5,500만 원을 냅니다. 88.8%가 오릅니다. 3주택자는 더 큽니다. 15억 7,500만 원을 냅니다. 119.3%가 오릅니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3억 2,800만 원을 냅니다. 중과 적용 후에는 2주택자가 6억 4천만 원, 3주택자가 7억 5천만 원을 냅니다. 세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같은 집을 팔아도 남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 전역입니다. 경기 남부 12개 지역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요? 2024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약 37만 2천 명입니다. 경기 전체로는 약 56만 1,000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들 모두가 5월 10일 이후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5월 9일까지 절세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말입니다. 중과 전에 팔면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으니 당연히 서둘러 팔 거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토어구역에서 집을 팔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집은 더 복잡합니다. 세입자가 3개월 내에 나가겠다고 약정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은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기준입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 계약 절차, 잔금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 현실적으로 5월 초까지 거래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비거주 1주택 규제 검토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집을 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새들어 사는 형태, 이른바 갭투자 1주택입니다. 이 경우에도 투자 목적이라면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보유와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면 양도세의 80%를 깎아줍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이 제도도 손질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연구 용역 과제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편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물이 많이 나오겠네.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하지만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장은 정책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집을 파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팔지 않는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집을 팔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증여하거나 그냥 버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2017년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은 4.5%였습니다. 2020년에는 14.2%로 늘었습니다.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집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 안에서 이동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친족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피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예상합니다.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윤지의 리서치랩장의 분석입니다. 이미 3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하면서 팔만한 매물은 상당수 정리됐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팔지 않은 매물들은 앞으로도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전문위원도 비슷한 전망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져 거둘 이익이 더 크지 않다는 판단이 생겨야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세금이 다시 바뀔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급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이나 재건축 같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다릅니다. 오히려 더 잠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집은 팔아도 가장 좋은 집은 남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강남권이나 재건축 단지로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금은 거래를 늘리기보다 멈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단기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5월 전까지 일부 급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계산합니다.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 나중에 팔면 세금이 얼마, 증여하면 비용이 얼마, 세 가지를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 모두 만족스럽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팔면 세금이 너무 큽니다. 나중에 팔아도 상황이 나아질 보장이 없습니다. 증여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예 팔지 않고 버팁니다. 임대를 주면서 월세나 전세 수익을 챙깁니다. 자산 가치는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정책은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시장은 거래를 멈추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매물이 없어서 못 삽니다. 집을 판 사람은 세금이 커서 안 팝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 못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수의 거래 사례만으로 시세가 형성됩니다. 이건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비거주 1주택 규제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1주택자들은 세제 혜택을 믿고 장기 보유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럼 1주택자들도 불안해집니다. 언제 제도가 또 바뀔지 모르니 오히려 집을 더 붙들고 있게 됩니다.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려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도 안 팔고 1주택자도 안 파는 구조가 됩니다. 이 뉴스의 본질은 이겁니다.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반응이 따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제도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세금을 올려서 집을 팔게 만들려 했지만 오히려 팔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시장은 멈춥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정책이 지금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얼릴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주택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가진 모든 분들, 앞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 언젠가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 모두에게 이어지는 구조의 변화입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단기적으로 일부 급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가 멈추고 매물이 잠기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세금을 올렸더니 증여가 늘고 거래가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일치합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거주 1주택까지 규제 검토 대상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손질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혜택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언제 제도가 또 바뀔지 모르니 집을 더 붙들고 있게 됩니다. 정책은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시장은 거래를 멈추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세금 구조 속에서 집을 내놓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티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도는 바뀌어도 시장은 자기 논리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정책이 의도한 방향과 시장이 반응하는 방향이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정책 변화가 전세와 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